네, 잘 쉬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지막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이드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어 기제인데요. 물론 이 방어 기제는 사실 프로이드가 했다기보다는 안나 프로이드가 거의 뭐 완성한 것이고요. 또 방어 기제에 대한 것은 칼 융이 또 공헌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거나 뭐 주장한 사람은 프로이드입니다. 자, 근데 방어 기제를 살펴볼 텐데 방어 기제가 참 재밌죠. 방어 기제가 무엇인가? 방어 기제는 한마디로 자기애입니다. 자기 사랑. 왜 사람이 방어 기제를 쓰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는 자기 사랑이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방어 기제인데요. 방어 기제는 제일 첫 번째 부인, denial, 부인. 힘든 현실의 외상적 상황을 무시함으로써 불유쾌한 현실을 깨닫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냐?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욕구나 충동이나 현실적인 존재 이러한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것. 그것을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억압입니다. 억압.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경험, 생각, 감정 등을 의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적,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욕구나 충동에 대한 생각들을 자신의 무의식 속에 감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억압이 사실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억압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누르는 거죠. 잘 눌러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사. 자기 스스로 혹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충동이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나 사물에게 전가하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의 결함이나 약점 때문에 갖게 되는 위협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를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투사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투사. 우리 너무도 쉽게 투사시켜 버리죠.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억압입니다. 다 눌러버려요. 그런데 투사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합리화. 뭐 합리화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합리화하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납되기 어려운 충동이나 행동을 도덕적, 합리적,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자존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화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합리화 시키죠. 대부분. 그 다음에 성화. 억압된 충동이나 욕구의 발산 방향을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가치 있는 쪽으로 옮겨 실현함으로써 그 충동이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치 있고 좋은 쪽으로 성화시키는 것이죠. 예,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네. 그 치환, 바꾸는 거죠. 치환. 자신의 본능적 충동을 위협적인 대상이 아닌
보다 안전한 대상에게로 이동시켜서 발산하는 것. 그것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펫, 우리가 애완견이나 애완미호, 뭐 애완 펫을 키우는 이유가 주로 치환이 상당히 많죠. 반동 형성.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욕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네. 방어 기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방어 기제를 너무 많이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 또 방어 기제 퇴행이 있는데, 현재의 심리적 갈등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이전의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퇴행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에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을 퇴행이라고 합니다. 퇴행적 행동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손가락을 문다든지 손가락을 빤다든지. 그 다음에 동일시.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인물 혹은 집단과 강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여 부분적으로나 전반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죠. 따라하기 이런 거죠. 특별히 연예인 따라하기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동일시라고 합니다. 또 어릴 때는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을 많이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약점을 지각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긍정적인 특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지화.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사고하거나 일반화함으로써 감정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 주지화도 꽤 많이 일어납니다. 쓸데없는 철학적 이야기를 한다든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네, 그런 것을 주지화라고 합니다. 각각의 방어 기제에 대한 예들은 인터넷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다뤄야 되는데, 프로이드 하면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야 되고, 이 부분이 또 프로이드가 한 공헌점 중에 가장 큰 공헌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심리 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이 발달 단계는 그 이후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후로도 나올 테니까 보게 되겠지만, 일단 프로이드가 먼저 이것을 주장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 개인의 성격은 출생 이후부터 약 6세까지, 만 5세, 6세까지에 해당되는 유아기 동안의 경험들에 의해 그 기본 구조가 형성되며 그 후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 나간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약 6세까지 요게 중요해요. 특별히 성적 에너지 이것을 리비도로 본 것입니다. 본래 이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리비도는 그냥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리비도를 무엇으로 봤느냐? 성적인 에너지로 봤어요. 누가? 프로이드가. 프로이드의 리비도 하면 바로 성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리비도는 성적
추동 에너지를 의미하며 출생 시에 나타나는 리비도는 1년의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 그래서 쾌락을 주는 성적 추동 에너지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집중되는가에 따라 발달의 각 단계를 명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교만을 아니라 쾌감을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관계만이 아니라 성적인 모든 것이 바로 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되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성적인 것이 충족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의식의 세계에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에 깔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다 라고 본 것이죠. 자, 그러면 각 단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구강기, 입이죠, 입. 출생에서 12개월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쾌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주장이에요. 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을 통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느냐, 또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빠는 작업, 입을 통해서 쪽쪽쪽쪽 빠는 작업, 그리고 입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것을 통해서 쾌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공갈 젖꼭지 이런 거 아세요? 젖꼭지가 있는데 공갈 그냥 가짜 젖꼭지라는 뜻이잖아요. 항상 아이들에게 그것을 물려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유나 또는 분유를 먹을 때만 그것을 물려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젖꼭지를 물려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아이가 입을 통해서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갈 젖꼭지를 입에다가 물려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르게 한번 본다고 한다면, 이때 만약에 분유나 모유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럼 죽겠죠. 당연히 죽는데 이 아이가 입을 통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똑바로 내지는 적절하게 모유나 분유를 바로바로 주지 못했을 때 이 아이가 느끼는 좌절감, 아까 말했죠, 불안,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뭐 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물론 울기야 하겠죠. 우는 것이죠. 그렇죠. 우는 것으로 표출하죠. 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이 요소들을 다 무의식의 속에 다 저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해소되지 못한 것을. 두 번째가 바로 항문기인데요. 리비도가 항문 근처에 집중되어 배변이나 배뇨와 같은 본능적 욕구가 쾌락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항문기라고 합니다. 이게 2세에서 3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문 근처, 이 여러분 배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배뇨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욕구예요. 쾌락이에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봤을 때 그 쾌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변비가 있어서 제대로 해소가 되지 못할 때 그건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이죠.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배변이나 배뇨를 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엄마가 해소해 주지 못했어요. 빨리빨리 기저귀를 갈아주지 못했어요. 씻어주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불안하겠죠. 음. 그러면 그 불안한 것을 이 아이가 또 벌떡 일어나 가지고 "엄마 빨리빨리 기저귀 갈아주세요. 빨리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또 자기는 볼일을 보고 싶은데 어린아이 여러분 아이 변비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인제 분유에 태워서 먹는 것도 있죠. 내가 애가 4 명이거든요. 내가 애가 4 명이라서 아유 뭐 애들 키우면서 물론 아내가 많이 키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어 보면 이거 꽤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굉장히 또 동일하게 불안해지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도 다 무의식의 세계에 다 넣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불안. 음. 세 번째가 인제 남근기인데요. 이 여자는 없어요. 어 본래 프로이드는 여성에 대해서는 잘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남근기, 남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인데 리비도가 생식기에 집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 어린아이들이 고추 만지고 막 놀고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때 잘 그것을 다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뭐 손을 때린다든지 너무 무한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된 아이들은 또 동일하죠. 무의식의 세계 속에 다 잡아넣어 버립니다. 음. 사실 이 나이가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독립을 시키죠. 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 시기를 남근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잠복기. 리비도가 휴지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성적인 공격적인 욕구, 충동적인 욕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통제되는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고요. 성기기. 이제 사춘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신체 성장에 따른 호르몬 변화로 리비도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성적 욕구가 강해지고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가되는 시기를 성기기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때까지 잘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리고 이때 잘해 주지 못하면 그 이후에 전체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이후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수정됩니다. 공격받고 수정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5단계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프로이드는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큰 공헌점이에요. 이것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일단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후에 나오는 학자들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혹은 더하고 빼고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어떤 주장이 나왔으니까 이것에 더하거나 또 빼거나 발전시키거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이 정신분석적 상담의 목표와 과정이 무엇인가? 정신분석적 상담의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의식하고 자아를 강하게 하여 본능의 욕구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그래서 본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본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본능이 잘 통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 정상의 의미, 행동의 원인, 그리고 적응을 방해하는 억압된 감정이나 충동을 규명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무의식을 의식화시키게 됩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현재 행동의 적절성과 부적절성을 탐색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통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의식의 의식화가 되겠고요. 자신의 감정의 충동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것인데 그러면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갈등이나 부정적 감정 등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기 시작한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신경증적 정체를 나타낸다. 상담자는 자유현상, 꿈의 분석, 최면 등을 통해 내담자의 신경적적 갈등을 탐색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언어 내용에서 갈등의 핵심, 주제 내용과 관련된 행동 측면을 추려낸다. 상담자는 전이 장면에서 내담자의 갈등이 표출되도록 한다. 이런 상담 과정을 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적 상담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적 언어 반응을 해석해야 되고요. 상담자의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 및 수용을 격려하고요. 내담자의 신경적 정상이 감소 혹은 지그되기 시작하고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고 정신에너지가 해방되고 내담자에게 보다 적절한 언어 반응과 자아 통제력 및 통찰이 형성된다. 이것이 이제 상담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담 과정의 R로는 상담 진행 단계를 첫 번째 초기 시작 단계, 전이의 발달 단계, 전이의 혼습 단계, 전이의 해결 단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방금 그 내용들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신분석적 상담을 배우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고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분석적 상담의 상담 기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상담 기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자유현상. 그냥 여러분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혹시 누워도 돼요.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눕거나 앉아서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자유연상이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이야기하기.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무의식적인 내용이나 꿈이나 실언이나 정상이나 전이나 저항 자료를 통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상담사가. 이 사람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상담사가 통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자유연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담자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되 상담사가 그것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꿈 분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드의 첫 번째 세계 꿈의 분석이라고 얘기했죠.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다. 왕도다. 왕의 길이다 이 말이죠. 무의식에 이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꿈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꿈은 현시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꿈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이 분석. 무의식의 감정 신념을 상담자에게 표현하게 하고 감정 전이 인생 갈등을 정서적으로 재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합니다. 자유연상, 꿈 분석, 전이 분석.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적 상담 기법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이제 마지막에 남았으니까 이제 저항 분석, 상담이 협조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분석해 보는 것이고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방해하는 무의식적 역동성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자유현상의 의미를 깨닫도록 이제 지적하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무의식의 의식과 자신의 무의식을 통찰,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훈섭. 훈섭은 갈등과 심리적 방어기제에 익숙한 자아가 작용하는 것으로 통찰의 실생활 적용 지속적인 훈섭 작업.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습관화되어져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훈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 행동이 왜 이렇게 되는가, 나의 무의식 세계의 내면이 어떠한가 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그런 행동을 컨트롤, 제어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훈섭이라고 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빨리 했습니다. 오늘 프로이드 정신분석적 상담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